우리가 평생 얻게 될 정보는 2배로 늘어날 것이고 권력 분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한 가족이 될 것이며 동일한 법으로 지배받고 하나의 신만을 믿는 시대가 올 것이다. 오늘은 1840년대 영국의 한 신문에 실린 기사로 시작해봤습니다. 무엇에 관한 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시속 25km라는 당시로서는 빛과 같은 속도로 달리던 철도였습니다. 1825년 스톡턴과 달링턴 사이 처음으로 철도가 개통되었을 때도 1831년 리버풀과 맨체스터 사이 철도가 개통되었을 때도 일시적으로 철도 열풍이 불기는 했지만 그리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철도가 불러일으킨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1842년 여름, 빅토리아 여왕은 생애 첫 번째 철도 여행을 합니다. 물론 아주 짧은 거리만을 여행했을 뿐이지만 여왕의 이 여행은 당시 철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철도는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에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철도의 속도를 이야기하면서 거리를 시간과 분 단위로 표현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 신문은 지역 갈등이 점차 해소되어 대영 제국이 건설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또한 철도 회사 주식은 어떤 공항에도 안전할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호텔, 사무실, 하숙집, 거리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철도라는 말을 붙여댔지요. 철도역까지 운행하는 전세마차도 생겼고 말입니다. 또한 레일웨이 타임스 같은 철도 신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신문들은 철도 열풍을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철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거품 시대엔 언제나 그래왔듯 이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이용하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강한 카리스마와 뛰어난 언변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인 철도왕 조지 허드슨이 바로 그 경우인데요. 1842년 요크 노스 미들랜드 철도 회사를 설립한 그는 회사 설립 2년 후인 1844년엔 1000km가 넘는 철도 노선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는 당시 영국에 부설된 철도의 3분의 1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철도 건설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철도 길이는 길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철도왕이라는 별칭 외에도 요크셔 뚱보라는 별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덩치만큼이나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승객들에게는 비싼 철도 사용료를 내게 하면서도 기관사에게 줄 임금엔 인색했습니다. 자본금에서 돈을 빼내 배당금을 주는가 하면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도 사업이 주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던 당시 상황에서 그에게 불만을 품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1844년) 후반 영국 경제 상황은 비교적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자율은 낮았고 연이은 풍작으로 곡물값 또한 낮았습니다. 따라서 철도 건설 비용이 낮아져 철도 회사의 단기 순이익은 빠르게 상승했고 3대 철도 회사는 통상 이자율의 3배나 되는 10%의 배당을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1845년 1월에는 16개 노선의 철도 건설이 예정돼 있었고 4월엔 50여 개의 철도 회사가 등록되었습니다. 이들 기업의 사업 설명서에는 100% 이상의 배당 수익을 약속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철도 회사의 발기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식 공모가 성공하면 소량의 주식만을 시장에 내놓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유도했고 심지어는 증시 대리인들을 매수해 주가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도회사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했죠. 이해 8월 의회는 무려 100개 노선 3,000km에 달하는 철도 노선을 인가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철도 사업의 거품은 터지기 직전까지 부풀어 올랐습니다. 에든버러에서 인버네스까지 모든 사람들이 철도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철도 투기에 미친 사람들이 수용된 거대한 정신병원입니다. 1845년 영국 의회가 공개한 철도 주식 청약자 명단에는 철도왕 허드슨뿐 아니라 의회 의원들, 성직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철도 투기에 나섰습니다. 부풀어 오를 대로 부풀어 오른 철도 투기는 결국 파국을 맞게 됩니다. 철도 건설이 본격화되자 철도 회사들은 납입되지 않은 주식 대금을 청구하게 되죠. 투기꾼들은 주식 대금을 납입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내다 팔았고 이는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이자율을 올린다는 잉글랜드 은행의 입장이 보도되자 주식시장엔 곧바로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철도 주식 청약에 대한 프리미엄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은 철도를 타고 순식간에 지방으로 전해졌고 지방 거래소는 마비 상태가 빚어졌습니다. 지방 주식 거래는 이제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철도 투기가 파국을 맞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철도회사 발기인들과 주식 청약을 취소하려는 투기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본인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보다 많은 주식을 청약했던 청약자들은 주가가 폭락하자 원치도 않는 주식을 떠 안아야 했습니다. 당시 신문은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투기꾼들을 지배했던 탐욕이 이제 공포의 잔혹함과 복수의 광기로 급변하기 시작했다. 투기의 세계가 소송과 분쟁의 세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수많은 소송이 밀려들자 1846년 75%의 주주가 동의할 경우 철도 회사를 해산할 수 있게 하는 성산법을 제정합니다. 한 해 전 12만 주를 배정받기 위해 150만 명이 몰려들었던 다이렉트 웨스턴 철도 회사는 이 법에 의해 해산된 최초의 철도 회사가 되었습니다. 철도 투기는 1847년 금융공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철도 건설이 계속되자 청약자들이 납입해야 할 주식 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이 돈은 정상적인 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에서 끌어와야 했습니다. 1847년 10월 금이 급격하게 많이 유출되자 잉글랜드 은행은 개인들을 상대로 한 지급 보증을 중단했습니다. 재무부 채권값이 폭락하자 사람들은 안전한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은 파산하고 증권거래소는 문을 닫았으며 채권거래마저 얼어붙었죠. 투기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잉글랜드 은행의 재할인 제한법을 유예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사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철도왕 허드슨 역시 무사할 수 없었습니다. 횡령, 직무유기, 내부자 거래 등 철도 투기와 관련된 온갖 종류의 범죄에 관련된 사실이 세상에 공개됐고 그는 남은 세월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1850년 철도회사 주가는 1845년 최고가를 기준으로 85% 이상 하락했습니다. 킬로미터당 매출액도 철도 투기 전보다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고 평균 배당률 역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1840년대 무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대부분의 철도는
자동차의 출현으로 폐쇄되기 전까지 기대에 못 미치는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영국 철도 길이는 프랑스나 독일의 7배가 넘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수송이 가능해졌고 산업혁명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일터를 제공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결국 철도 투기는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는 역할을 한 셈입니다. CNN 머니는 얼마 전 미국을 만든 버블로 전신과 철도, 1920년대, 인터넷, 부동산, 그리고 대체 에너지를 꼽았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사람들의 환상은 버블을 만들고 이러한 버블은 부풀어 오르는 만큼의 크기로 꺼지게 마련입니다. 영국의 철도 투기 역시 영국 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 또한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면만을 보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기 열풍 속에서는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거품에서 빠져나와 미래를 내다볼 때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